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릴 것은 골다공증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골다공증은 최근 이 수명이 증가하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증가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골다공증이란 무엇일까요?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고 약해지면서 뼈가 쉽게 골절되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뼈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뼈는 평생 동안 생기고 또 그것이 또 일부는 흡수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뼈가 흡수되는 과정보다는 뼈가 이제 튼튼해지는 그런 이 과정이 좀 있어야 뼈가 이제 건강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뼈가 사실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은 1차성 골다공증이 있고 2차성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1차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화 현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는 골다공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으로서는 여자분들이 이제 폐경이 된다든지 굉장히 이제 뼈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노인성 골다공증 오는 그런 연령하고 점차 관계되는 게 1차성이고, 그 다음에 2차성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그래서 2차성 골다공증의 이제 원인은 약물로 인해서 생기는 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뭐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서 흡수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 악성 종양이 있어서 소모성적인 그런 어떤 질환이 계속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 있어서 이제 음주, 흡연, 그런 생활 습관을 이제 지속적으로 쭉 좀 많이 과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1차적인 원인이 있을 때 2차적으로 생기는 게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골다공증이라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골다공증 자체는 증상이 없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어떤 골절이 유발되면 그것으로 2차적으로 이제 증상을 발현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뼈가 약해져서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골절이 된다든지 또 몸에 자체적으로 이제 변형이 온다든지 척추 같은 경우가 웨지가 좀 생긴다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증상이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이제 관심을 두고 꼭 한번 골다공증 수치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골다공증의 이제 가장 위험한 게 골절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골절이 없더라도 변형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수명이 많이 길어지니까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좀 온다든지 변형이 온다든지 그래서 생활을 쉽게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할머니들이 다른 질환 어떤 것보다도 이 골다공증이 온 분들이 굉장히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꼭 병원을 방문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골다공증에서 골절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부위가 척추골절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척추는 조금 이렇게 뭐 쉽게 넘어져도 쉽게 부러지고 이게 척추 자체가 높이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기도 하고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척추에 대해 통증을 갖다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척추가 가장 이게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부위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대퇴골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주의가 되겠는데요. 대퇴골 골절은 왜 중요한가 하면 대퇴골 골절이 일어나면 이쪽은 이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큰 수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퇴골 경부 쪽이 부러져서 어긋나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바로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 쪽은 골절이 되고 나면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5년 이내 사망률이 한 60-70%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골절률도 한 2배에서 10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골절로 인해서 만약에 수술을 한다든지 못 움직이면 그거로 인해서 욕창이 생긴다든지 폐렴이 생긴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하고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골다공증이 좀 왔을 때 손목 골절이 많습니다.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었는데 골다공증이 자기도 모르게 좀 진행된 분들은 쉽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래에서도 보면 겉으로 참 건강해 보이시는데 이 넘어져서 손목을 짚고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미세하게 선상골절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체크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골다공증이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골다공증 위험군은 고령 환자, 폐경기가 딱 오고 나서 60세, 65세 이상 되는 여자분들, 여성 호르몬 자체가 골량의 중요한 호르몬인데 그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특별한 치료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폐경기가 좀 빨리 왔다든지 어떤 산부인과적인 문제를 해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 굉장히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겠고 여자분들이 당연히 또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여자분들은 성 호르몬 자체 때문에 많이 위험하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또 뭐 어머니나 누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고생하는 분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이 근육이 좀 부족한 분들 있잖아요. 체중량 지수가 뭐 한 25 이하로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BMI를 꼭 재가지고 이 지수가 좀 떨어지고 나쁜데도 이 골다공증을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관절염 중에서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 골다공증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병 자체보다는 그 병으로 인해서 운동량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온다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인 생활 습관은 흡연, 음주가 좀 과할 때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적절하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너무 이제 몸을 사용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좀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암이나 무슨 다른 질환처럼 직접적으로 생명에 관계는 없지만은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을 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삶의 퀄리티가 대사성 질환, 뭐 혈압, 당뇨, 그다음에 암, 뭐 이런 거 그런 질환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단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BMD라고 해서 Bone Mineral Density 검사입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인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이 골밀도 검사는 과거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다든지 CT를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보건공단에서 인정하는 것은 덱사 검사라 해서 2차 엑선 흡수 이제 계측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이제 표준화되어 있고 정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검사지를 여러분들 이제 갖고 오시면 그 검사 결과가 뭔지 사실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도 보고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여기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골밀도 검사를 하면 척추하고 그다음에 이 하지 검사를 같이 합니다. 검사를 쭉 기계가 이제 지나가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먼저 척추를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를 보시면 여기 요추 1, 2, 3, 4번을 이렇게 잘라서 각각 검사를 해서 평균치를 냅니다. 1번 요추는 이게 하얗게 변해 있는데 골절이 돼가지고 세면을 넣은 상태입니다. 시멘트를 넣어서 여기는 사실은 수치가 굉장히 딱딱해져서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제거를 하고 2번, 3번, 4번만 이렇게 수치를 내서 결과를 토탈 이렇게 평균치를 냈습니다. 여기를 쭉 보시면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쉽게 하나 표시한 게 까만 게 이분의 이제 위치가 되는데 이 까만 곳은 골절 위험도가 높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고 요 제일 보시면 T 스코어가 있고 G 스코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폐경기가 지난 여성분이나 50세 이상 남자분들 일반적인 그런 경우는 이 T 스코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T 스코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어떤 그 스탠다드 수치를 입력을 하고 그 건강한 성인의 스탠다드에서 본인의 이제 골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비교를 해가지고 표준 편차를 내서 이렇게 수치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T-스코어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 3.7이 평균 나오는데 마이너스 수치가 높아질수록 골다공증이 좀 심한 격에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라 그러고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0 사이를 골 감초점, 마이너스 1.0 이하는 정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3.7이니까 굉장히 좀 골 감초 수치가 안 좋은 걸로 나왔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보시면 Z-스코어라고 있는데, Z-스코어는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아까 T-스코어는 아까 건강한 사람의 연령대와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도 보면 같은 연령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1.1이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으로 흔하지 않은 골다공증이 그냥 의심돼서 건강한 사람 할 때는 Z-스코어를 보아라. 그렇게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골다공증이 왜 이제 중요한가 여러분들 개념을 좀 대충 잡으셨는데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이게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네 가지만 일단 주제를 정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째, 칼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섭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적절하게 몸을 자극하고 근육을 좀 키움으로써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의 퀄리티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낙상 방지입니다. 이게 나이가 드시고 뭐 이렇게 할 때 잘 넘어지기 쉽겠죠. 그에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본격적인 이제 치료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치료 방법들과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지내십시오.